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저희 아는 지인이 컴퓨터 수리 관련해서 논탱이 한번 맞을 뻔 했다고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모든 출장 수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을 다 흐린다고 몇몇 쓰레기 업체 때문에 출장 기사들이 욕먹는 일은 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날 일이죠. 그래서 눈탱이 안 맞는 십계명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좀 숙지하시고 평소 실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첫째, 너무 싼 출장비는 믿지 말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너무 싼 출장비는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얘네들은 소비자한테 비용을 많이 받아야 되는 구조라서 딱히 이런 업체를 이용하는 거는 제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을 검색을 해도 반드시 오프라인이 매장이 있는 곳을 찾으세요. 자, 인터넷에만 수리업체에 맡겨서 실체가 없는 매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정 안되면 외출이 힘든 경우에는 로드뷰나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해서 매장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분쟁 소짓이 매장에 존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곳을 권장을 이용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수리점 연락처는 지역번호가 포함된 연락처를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060, 070 같은 데는 대표 번호를 만드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051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에 전화번호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신생업체보다는 그 지역에 오랜 기간 운영한 업체를 이용하세요. 자, 지역신문이나 커뮤니티 같은 거를 조금만 검색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 수 있어요. 오랜 기간 운영을 해왔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신뢰도 쌓여 있고 실력이 포함된 것이라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PC를 가져가려고 수리를 한다면 웬만하면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 현장에서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집에서 PC가 이제 반출되는 순간에 돌변할 수 있습니다. 자, 수리센터 안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출장비를 제외하고 점검비, 부품 교체비, 프로그램 인스톨비, 심지어는 제가 데이터 복구 비용까지 청구하는 경우 봤거든요. 기도 안 차죠. 그래서 웬만하면 반출을 좀 금지하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자, 옆서 무조건 사진을 찍어라입니다. 그리고 작업 시에는 반드시 옆에서 보고 있어라입니다. 자기 잘 모른다고 해서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사진을 막 찍게 되면 사기를 치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탈부착이 쉬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 아는 점을 살짝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면 제 PC에 있는 메모리를 뺐어요. 예, 사진을 찍어놨는데 제가 저만의 점을 찍어놨거든요. 예, 점을 딱 찍어놨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자, 삼성의 여기 S 밑에 보시면 제가 점을 딱 찍어놨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기를 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사기를 쳐요. 그러면 메모리를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바꿨어요. 그래 놓고 그대로 소비자한테 바꿨다고 이렇게 그대로 메모리를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꽂아주면서 그대로 비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점을 찍어 놓고 보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점 찍은 게 그대로 왔다고 하면 이거 사기네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모를 때도 하드웨어 작업할 때 옆에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 일부러 손상시키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7번째, 데이터는 없는 상태에서 수리를 의뢰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가 들어있다면 하드나 SSD를 분리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안에 있는 개인정보라든지 민감한 내용을 얘네들이 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데이터 백업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자기한테 책임이 다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리 없이 데이터 백업 없이 맡기는 게 제일 좋고요. 데이터가 있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자, 작업하다가 데이터가 손상될 수도 있고 데이터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 비용이 청구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데이터는 다 백업해 놓고 그리고 하드나 SSD 다 분리해서 반출을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품 교환을 한다면 보증기간을 확인하고 기존 부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자, 각종 테스트해서 부품 교환을 한다고 하면 해당 부품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기본 3년 정도는 됩니다. 그럼 근데 메인보드가 고장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악용하는 경우 있어요. 기존 부품이 실제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 업체에서 이를 악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규로 고객한테는 메인보드 새 걸로 바꿨다 하고 그리고 기존의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것을 제조사에 보내요. 그럼 얘네들은 메인보드 하나 공짜로 생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고요. 예, 소비자는 바로 논탱이 맞죠. 그래서 보증기간이 있는 제품이면 교체 비용, 작업비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 아무리 컴맹이라도 내 PC 사양만큼은 숙지하라입니다. PC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면 최소 CPU나 메모리, 그래픽카드 같은 거에 대해서 사양을 좀 이야기를 한다면 좀 아는 사람이구나 해서 아마 장난질은 못할 겁니다. 예, 요렇게 제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i7에 8700 8세대 보드죠. 메모리는 8기가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아마 사기는 못 칠 겁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수리 후에 수리 전에 찍은 사진과 반드시 비교하라입니다. 비교를 해서 부품이 교체되어 있다면 영수증에 있는 사양과 맞는지 확인하고 조립 및 케이블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상 서비스 기간도 언제까지 되는지도 알아보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10개명을 보시고 앞으로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